네,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유니티 클라우드 대시보드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에셋 매니저나 유니티 스튜디오 등의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유니티 에셋 매니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새롭게 생성하고 거기에 유니티 스튜디오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 안에 이제 지금 만들어 놨던 유니티 스튜디오라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 아래 제일 아래쪽 보시면 유니티 스튜디오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처음에 유니티 스튜디오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창들이 이렇게 열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드래프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빈 씬이라든가 기존에 들어가 있던 데모 템플릿들을 확인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라든가 카 리뷰 혹은 가구 컨피그레이터 등과 같은 데모들을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빈 씬을 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을 열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골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씬이 열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화면을 컨트롤해야 되는지 팝업 형태의 패널이 뜨게 되고요. 이걸 보시면은 어떻게 카메라를 움직이고 어떻게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오브젝트를 클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니티 스튜디오의 화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운데에 씬을 빌드하거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씬 화면이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에는 트리 구조나 에셋들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하이라키 창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에셋을 다운받은 에셋들을 확인하거나 로직들을 체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창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에셋들을 관리하고 드래그해서 하이라키 창에 올려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올려놓은 에셋들의 속성을 바꾸거나 편집할 수 있는 인스펙터 창이 존재하고요. 이 4개의 창을 통해서 씬을 빌드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카메라 이동은 이렇게 WASD를 이용해서 FP에서 게임을 하듯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Q나 E는 카메라 시점을 위와 아래로 옮겨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서 움직이면 이제 고개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시점을 바꿀 수가 있고요. 가운데 드래그 버튼을 누르면서 움직이게 되면 몸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줌인 줌아웃도 가능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제 에셋들을 클릭하면서 에셋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에셋을 선택해서 이제 컨트롤하거나 혹은 드래그해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이제 컨트롤 방법들은 왼쪽 위에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팝업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기본적인 컨트롤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플레이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에셋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퍼스펙티브 뷰나 아이소 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왼쪽 아래 카메라 프리뷰를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각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제 렌더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내가 특정 거리만큼의 에셋을 보이겠다라는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최적화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렌더 디스턴스 기능들을 통해서 카메라의 어느 부분까지 보일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플레이하면 이렇게 카메라에 카메라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피드는 3이고 왼쪽 아래에 로직, 빌트인 로직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컨트롤러에 대한 로직이 미리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 속도를 이제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로직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직이라서 이제 보시면서 직접 커스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그라운드,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상 공간에 땅 역할을 하게 되는 플랜이 들어가 있고요. 이 플랜을 끄게 되면 이렇게 땅이 없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 플랜을 컨트롤해서 그라운드의 속성을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은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기본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컬러 값이라든가 인텐시티, 색의 값을 조절해서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껐다 켰다 속성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시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유니티 에디터에 들어가 있는 스팟라이트나 포인트 라이트로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제 포인트 라이트나 혹은 스팟 라이트로 바꾸고 이렇게 범위라든가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특정 조명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런 속성 타입 등로 바꿔서 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팟라이트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시키는 라이트인데요. 자동차 라이트라든가 위에서 내리쬐는 가로등이라든가 라는 조명에 활용하기 좋은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 스튜디오는 기본적인 빌트인 에셋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셋들을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빈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라든가 스피어라든가 혹은 3D 에셋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실린더나 캡슐 등의 기본 오브젝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기본 에셋들을 활용해서 제작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충돌 체크를 할 수 있는 박스 콜라이더라든가 혹은 기본적인 물리 엔진 법칙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중력 값이라든가 질량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에딧 머터리얼을 눌러서 재질을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BR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무스니스라든가 메탈릭 값을 조절해서 이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잡고 올려서 보면은 이렇게 중력 값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머테리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머테리얼을 누르면 새 머테리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이제 스피어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머테리얼 부분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머테리얼이 교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머테리얼 재질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영향을 받는 스탠다드 버전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빛의 영향을 안 받는 언리 쉐이더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서페이스 속성을 트랜스퍼런트로 바꾸면 이렇게 알파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투명한 재질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알파 값을 조절할 수 있는 트랜스퍼런트 버전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재질을 메탈 느낌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광택이라든가 메탈 느낌을 통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스피어의 재질을 메탈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텍스처는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우드 텍스처를 통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게 되면 나무 느낌의 재질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릿 쉐이더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를 누르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렌더 페이스로 앞쪽, 폴리곤의 앞쪽만 렌더를 할지 뒤쪽만 렌더를 할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시브 값을 통해서 이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재질 속성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오클루전 맵이나 메탈릭 맵도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좀 더 촘촘하게 타일링을 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텍스처 타일링 숫자 조절을 통해서 타일링 변경하는 재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UI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캔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티 에디터처럼 UI 캔버스의 기능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에셋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려놓게 되면 이제 UI의 속성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유닛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토글이나 슬라이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해서 보면은 이제 카메라 메인 전면에 UI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토글도 이렇게 체크를 했다 껐다 할 수 있고 슬라이더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편집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왼쪽, 오른쪽 위에 인스펙터 창의 앵커 부분을 통해서 이 화면 비율이 배포됐을 때 바뀌는 경우에 이제 거기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회전을 하는 등의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버튼입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속성을 그대로 유니티 에디터처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컬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이 버튼의 컬러를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마우스가 오버랩 됐을 때 바뀌는 컬러 값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눌렸을 때 컬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렉트 했을 때 컬러도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편집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가 올라갈 때 주황색으로 바뀌는 모습, 그 다음에 클릭됐을 때 빨간색, 클릭된 상태를 유지하는 파란색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에셋들을 추가로 갖고 올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에셋 임포트 기능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임포트는 에셋 매니저와 연동이 되어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에셋 매니저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스튜디오 아래에 Add Asset을 누르게 되면 바로 에셋 매니저 창이 뜨게 되고요. 또 여기서 조금 전에 올려놨던 에셋들을 다운받아서 에셋을 프로젝트 창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D 에셋과 2D 에셋을 다 동시에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2D 에셋은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바로 UI 캔버스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은 유니티 에셋 매니저 클라우드 창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넣어도 되지만 유니티 스튜디오 내에서 이렇게 애드 버튼을 통해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스튜디오는 기본적인 에셋들을 또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더스트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드럼통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여러 에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인 탈 것들도 있고요. BD라든가 프랍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피어나 큐브뿐만 아니라 이런 추가 에셋들이 필요하다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에셋들을 활용해서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I도 아이콘이나 심볼 등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프로젝트로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딩 하나랑 이제 UI 하나를 체커 버튼을 하나 갖고 와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면 기본적으로 머터리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편집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에셋들만으로도 충분한 고퀄리티의 3D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유니티 스튜디오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크레인 하나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Add 컴포넌트에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타임라인이 뜨게 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오브젝트를 옮기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프레임간 보관이 돼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갖다 놔서 해당 위치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포지션 값이라든가 로테이션 값을 조절해서 프레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 위치에다 갖다 놓고 포크레인의 각도를 조절해서 같이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손도 로테이션과 함께 포지션을 옮겨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 된 것을 플레이해서 보면은 이렇게 가면서 팔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키 구조상 더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프레임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바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로직 작업은 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레임 위치에다가 다시 갖다 놓고 이제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 로테이션 값이나 포지션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애니메이션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애니메이션 창을 보면 오토플레이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동작을 할지 두 번째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동작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 하면은 선택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언제든 저 빨간색 녹화 버튼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한데요. 처음에 만든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편집하고 싶다 할 때는 오른쪽 편집 기능으로 다시 들어가서 중간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가만히 이동했던 포크레인에 중간에 회전 값을 넣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UI와 연동해서 애니메이션을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똑같이 포크레인처럼 애니메이션을 꽃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요. 특정 프레임에 갖다 놓고 이번엔 스케일을 조정해서 위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이동하면서 꽃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요. 이걸 UI 버튼을 눌렀을 때 저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캔버스에서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요. 텍스트를 플라워로 바꿔놓고 아래 보시면은 When button is clicked라는 컴포넌트가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꽃을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면 저 네임 아래에 또 다른 카테고리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 동작하도록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UI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동으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로테이션이나 크기나 포지션감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터리얼의 속성도 애니메이션으로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딧 머터리얼 버튼을 통해서 특정 프레임 위치의 컬러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이렇게 컬러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아래쪽 보시면은 프레임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이해서 버튼을 눌러보면 꽃이 자라나면서 머터리얼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로직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크립트라는 항목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블록 코딩 형태의 스크립팅 방식의 패널 화면입니다. 왼쪽은 여러 동작들을 조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놓여져 있는 이벤트 창이 되겠고요. 가운데는 그 블록을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빌드 칸이 되겠고, 오른쪽은 작업 영역을 여러 가지 한데 묶어서 활용하는 메서드나 혹은 정보값을 추가하는 변수값을 넣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블록을 갖다 놓고 조립해서 하나의 메서드, 하나의 스크립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무엇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일어나게 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동작하겠다 하는 예시로 만들어진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 로직은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my logic, 조금 전에 만든 스크립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컴포넌트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오일 펌프에다가 방금 만든 로직을 예시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체크 버튼의 3D 에셋을 누르게 됐을 때 왼쪽에 있는 오일 펌프의 손잡이가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특정 프레임 위치에 갖다 놓고 이번에 회전값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고요. 이제 새롭게 에셋을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로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똑같이 열어주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패널을 같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웬 블럭과 클릭 블럭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해야 되는지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변수 값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이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게 되면 특정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저 오일이라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오브젝트가 애니메이션을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충돌 체크, 콜라이더를 넣어줘야만 클릭을 했을 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콜라이더를 하나 적용을 해주고 이제 오른쪽 아래 컴포넌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조금 전에 만든 스크립트를 넣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일에다가 이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게 된 컴포넌트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오브젝트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만들어져 있는데 특정 오브젝트가 그 정보에 할당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버그 표시를 통해서 노티를 또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느 부분에 오브젝트의 오류가 났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할당하면 오브젝트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